2025년 3월 15일 토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방금 들으신 슬기대 2부 첫 곡은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에서 축배의 노래였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였습니다. 토요일 슬기대 2부는 슬기의 클래식 강의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오페라에서 각 음역의 역할입니다. 성부라고도 하고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런 걸 말하죠. 이렇게 각 성부가 오페라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아직까지 제가 성악을 전공했다 그러면 그럼 소프라노신가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소프라노를 여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음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소프라노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왜냐면 또 이제 카운트 테너나 그런 분들은 또 알토 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여자한테 이제 바리톤이신가요? 하는 경우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바리톤은 많이 못 들어보시고 대부분 테너는 다 아시고 소프라노. 근데 메조소프라노랑 알토 이거 잘 모르시죠? 베이스 잘 모르시죠? 자,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극과 영화, 오페라, 뮤지컬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상과는 달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출생의 비밀, 불치병, 신데렐라 이야기, 나쁜 시어머니와 착한 며느리 정도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나 재난물 같은 영화를 봐도 대부분이 비슷한 구도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구도 하에서 다양한 변형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페라는 노래 때문에 대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구도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의 오페라는 이런 같은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 있죠. 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에게 버림받고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아니면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도 그 여자를 사랑하고 결국엔 둘이 사랑을 한다. 한 여자가 남자를 안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결국 나중에 오해를 풀어서 둘이 사랑에 빠진다. 이런 거. 많죠.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건 버림받은 건 아니지만 그럼 왜 그렇게 여자들을 죽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이유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세상에 저질러 놓은 잘못이 순수하고 진실된 여성들의 희생으로 정화된다는 주제가 바로 오페라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러면 남자들은 들고 일어나겠죠. 남자들이 뭔 저질러 놓은 잘못이 많으냐라고 하겠지만 당시에 모든 기성세대와 권력을 휘두르는 모든 사람들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음악을 하거나 예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남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죠. 옛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페라의 주인공이 소프라노인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들을 프리마 돈나라고 부릅니다. 프리마돈나, 자유로운 마돈나 아니고요. 프리마 돈나, 첫 번째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프리마돈나를 들었을 때 제가 봤을 때 그 가수 마돈나 때문에 이 프리 마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마돈나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것도 프리마돈나가 마돈나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프리마라는 이탈리아에 돈나라는 여성이 붙는 거죠. 첫 번째 여성. 그렇다면 남자 주인공은 첫 번째 남자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는 프리마 우오모인데 처음 들어보셨죠? 당연합니다.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네. 오페라의 세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3 테너의 영향으로 테너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오페라는 소프라노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소프라노의 아리아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부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운벨디 베드레모, 어떤 개인 날, 레나타 스코토의 노래입니다. 부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중에서 어떤 개인 날, 운벨디 베드레모, 레나타 스코토의 노래였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리아인데 이 아리아는 마리아 칼라스가 1등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프라노가 이런 역할을 맡는다면 테너는 어떤 인물일까요? 나쁜 사람은 아니죠. 그냥 철이 없는 캐릭터로 많이 나올 수 있죠. 소프라노의 사랑을 몰라주고
그녀의 진심을 잘 오해하고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자의 마음을 자주 상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네, 끝에 정신 차려가지고 갔지만 소프라노는 아파서 죽죠. 네, 그래서 그때 후회하죠. 이런 내용이 너무 많죠. 라보엠도 그렇고 트라비아타도 그렇고 봅시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나비 부인 같은 경우도 여자를 버리고 도망가고요. 네, 토스카는 그래도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토스카는 진실됐네요. 카바라도시는 그래도 토스카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라보엠, 토스카, 리골레토, 라트라비아타, 사랑의 명은 약간 좀 다른 내용이니까 좀 뭔가 진지하고 아이다. 아이다는 그래도 라다메스가 진솔했네요. 봅시다. 왜냐면 이 테너가 너무 나쁜 역할로 나오니까 저는 이제 다른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테너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진실된 사람도 있다. 좀 내용이 극단적인 경우 오페라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죠. 테너가 소프라노에게 사랑한다고 끈질기게 구애하죠. 소프라노가 못 이겨 테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귀기 시작하지만 테너는 소프라노의 진심을 무시하고 오해하고 그녀를 버리죠. 소프라노는 깊은 상처를 입고 죽게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라트라비아타, 나부코, 오텔로, 라보엠, 나비부인, 마농 레스코, 까발레라 루스티카나, 타노이저 같은 오페라. 신기할 정도로 같은 구도로 진행된다고 하죠. 지금 너무 작가님께서 너무 이런 오페라 모아놓으셨네요. 지금 제가 테너인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다죠. 이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철없는 테너의 노래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테너의 목소리가 하이톤이잖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의 역할이 지금은 오페라라고 생각하니까 어른인 것 같잖아요. 투란도트에 나오는 칼라프 왕자만 하더라도 내용상에서 제가 알기로 10대로 알고 있습니다. 테너가 10대예요, 10대. 되게 어린 거죠. 라보엠 나오는 로돌포도 뭐 파바로티가 하니까 되게 어른 같지만 사실 20대 청년이에요. 10대에서 20대 청년. 그러니까 철이 없을 수 있죠. 물론 당시에 20대들은 지금의 30대 같은 느낌이 있겠지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그대의 찬송 게제리다 마니나 로베르토 알라냐가 부릅니다.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그대의 찬송 게제리다 마니나 로베르토 알라냐가 불렀습니다. 오페라에서 가장 중요한 소프라노와 철없는 테너가 남녀 주인공을 맡는다면 메조소프라노와 바리톤은 어떤 역할일까요? 네, 바로 소프라노와 테너의 사랑을 방해하는 역할. 우리나라 따지면 방해까지는 아니지만 방자와 향란이, 방자가 바리톤, 향란이가 메조소프라노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먼저 메조소프라노를 보면 소프라노의 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다의 암네리스, 메조고죠. 일트로바토레의 아주체나 그리고 노르마의 아달지사, 안나 볼레나의 조반나 등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비제의 까르멘이나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를 보면 소프라노가 아니라 메조소프라노가 주인공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여기서 소프라노는 선한 역이 아니라 악역이기 때문이죠. 남자를 유혹해 파멸시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고지순한 소프라노에게 주인공 역을 맡기지 못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페라에서 소프라노는 어떤 역을 맡을까요? 테너가 파멸해 가는 걸 말리다가 버림받고 괴로워하는 역할을 소프라노가 맡게 되죠. 맞습니다. 그 아리아가 있죠. 이거 되게 유명한 카르멘의 미카엘라가 바로 그런 역할이죠. 메조소프라노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지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하바네라, 아이굴 아크 메치나가 부릅니다. 비지의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하바네라, 아이굴 아크 메치나가 불렀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듀엣 더 클래식 토요일 슬기대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슬기의 클래식 강의 오늘은 오페라에서 각 음역, 각 성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음역과 성분보다는 성격이네요. 성격. 네. 오페라에서 주인공은 소프라노와 테너가 맡고 메조소프라노는 보통 소프라노의 연적을 맡게 된다고 했는데요. 바리톤도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인물이죠. 메조소프라노와는 달리 연적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아버지 역할인 경우도 많고요. 특히 베르디 오페라에서 아버지 역이 부각되면서 바리톤의 역할이 커졌죠. 베르디 이전까지는 남녀 간의 사랑만을 단순하게 그리는 편이었지만 베르디부터 아버지의 존재가 등장하면서
오페라의 갈등이 입체적인 구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페라 제목이 아버지인 경우도 있죠. 리골레토, 나부코, 시몬 보카네그라, 포스카리가의 두 사람 같은 작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루이자 밀러,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등에서도 아버지 역을 맡은 바리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악역이라는 말은 성격이나 행동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공 두 사람의 사랑에 회방을 놓는다는 의미죠. 저희가 오페라 운명의 힘에 말씀드렸던 그 바리톤도 그 둘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돈 카를로죠. 그러니까 라트라비아타에서 바리톤인 아버지인 제르몽도 마찬가지죠. 오페라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도와주는 아버지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당시 시대적 상황이 그랬을 거고 그래야 이야기가 되니까요. 뭐 아버지가 둘을 이어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게. 잘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해라 이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자, 바리톤 아리아 들어보시죠.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에서 디 프로벤살 마릴 수올,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프로방스의 바다와 육지, 토마스 햄슨이 부릅니다.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에서 디 프로벤살 마릴 수올, 토마스 햄슨이 노래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와 바리톤이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역할이라면 그보다 낮은 성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을까요? 바리톤보다 더 저음을 내는 베이스, 보통 아버지, 왕, 수도사 등의 역할을 주로 하죠. 그리고 돈은 많지만 욕심 많고 어리석은 노인 역할도 베이스지. 알토는 어머니나 왕비 같은 역을 맡고요. 근데 메조소프라노가 아닌 알토 역은 오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27편 중에서 순수 알토가 맡은 역은 2개밖에 없다고 하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셔도 전혀 모르는 오페라에도 의외로 쉽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젊어 보이고 고음을 내는 남녀 주인공은 테너 소프라노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음 목소리가 들리면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러 왔구나 하시면서 바리톤 베이스구나 하면 되고요. 바리톤 베이스는 수염을 붙이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저분은 바리톤인가 노래하기 전에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 바리톤과 베이스들은 평소에도 수염을 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분장을 하기 귀찮아서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장할 때 꼭 수염 붙여야 되는데요. 이 수염 붙이면 답답하고 덥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염을 기르는 성악가 분들도 많죠. 근데 테너는 수염을 기르는 경우가 뭐 없진 않지만 뭐 드물죠. 파바로티 같은 거물들이야 수염을 기르고 나오지만 테너는 좀 젊은 역할일 때가 많으니까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이스 아리아도 준비해봤습니다. 베르디 오페라 돈 까를로 중에서 엘라자마이 마모, 그녀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일다르 아부드 라자코프가 부릅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오늘 슬기의 클래식 강의에선 오페라의 각 성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재밌었나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끝곡도 오페라 곡이네요. 베르디의 오페라 운명의 힘 서곡, 카라엔 지휘하는 베를린 필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